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 15강 정권투자상담사 시험의 15강 채권시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권시장도 시험은 보통 시험을 치면 이 10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1번을 보면 채권과 주식의 기본적인 특성을 봤습니다. 우리가 앞전에 계속 주식시장 위주로 많이 했는데 이 채권은 밑에 한번 간단하게 얘기는 간단한 거니까 비교해 보면 채권은 뭐요? 채무증권이죠. 주식은 지분증권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채무증권 자체를 채무증권 쓰기도 하고 또 부채증권이다 쓰기도 해요. 채무증권, 부채증권 같은 말이죠. 이 채무증권의 제일 좋은 예가 사례가 사채죠. 지분증권은 제일 사례가 주식이죠. 주식. 이 채무증권은 말 그대로 원금과 뒤에 가면 이자 주로 요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 원금 회수와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주로 우리가 요 채무증권을 하는 것이고, 지분증권은 주로 원금 회수와 이자 수입보다는 주로 이것은 뭐예요? 말도 이익배당과 또 한 개 더 보면은 우리가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주로 이익배당 자체가 목적인 것은 주로 지분배당이죠. 그런데 요 채무증권 같은 경우 보통 만기가 있습니다. 만기에 있는 거니까 주로 이 만기에 있다 해서 주로 이 뭐예요? 보통 그러니까 기한부증권이라 하는 거고, 기한부증권이라 하는 거고, 이때 지분증권 같은 경우는 주로 만기가 없죠. 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만기가 없으니까는 뭐예요? 주로 영구적 증권이다 이렇죠. 적증권이다 이렇게 쓰고 있죠. 그런데 보통 요 자체는 주로 채무증권은 뒤에 요 원금 회수가 안정적이지만, 지분증권은 나중에 주가 등이 떨어져 버리면 원금 회수에 따른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자, 1번. 발행 주체의 자격 요건 및 발행 요건의 경우 채권은 법적인 제약이 없이 발행할 수 있지만 주식은 법적인 제약이 제약하에서 발행한다. 자, 앞전에 봤지만은 이 채권 같은 경우도 채권과 주식은 공통적으로 유통시장에서 자유로 매매는 가능해요. 가능하지만, 자, 채무증권과 지분증권은 공통적으로 다 발행할 때 법적인 제약이 있습니다. 발행 자격에 대해서 법적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채권을 발행할 때 주로 보통 채권 발행은 주체는 주로 정부나 지자체나 공공기관이나 특수법인이나 상법상 주식회사만 발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법적인 채무증권도 법적인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앞전에 얘기가 했죠. 자, 밑에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자, 채권은 발행자의 수익 여부에 관계없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무증권이지만 주식은 발행자의 수익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을 수 있는 지분증권이다. 앞에 얘기했죠. 자, 이자와 요 이익배당. 다음, 채권은 만기가 있는 한시적인 기한부증권이지만 그 다음에 주식은 만기가 없는 영구적인 증권이다. 채권은 그나마 원금 회수가 좀 안전한 증권입니다. 그러나 주식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증권이다. 이는 간단하게 한번 기본적으로 한번 적어 놓은 겁니다. 자, 두 번째, 채권의 분류 방식과 그에 따른 채권의 종류의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 해놨습니다. 자, 한번 쭉 해놨지만 그 나와 있는 1번, 2번, 4번에다가 그 밑에 그 외 것을 한번 제가 해설에 쭉 연결해 두었습니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간단히 넘어가는 것들은 간단히 참고로 봐주세요. 발행 주체에 따른 분류를 보면 발행 주체, 누가 발행하느냐, 발행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그 다음에 회사채로 나눠집니다. 이건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자 지급 방법에 따라서 이포채. 이포채는 잘 알죠? 이포채는 말 그대로 기간마다
이자를 별도로 주는 겁니다. 이자를 주고 나중에 뭐요? 뒤에 만기에 이제 원금을 갚는 거죠. 할인채가 우리 제일 강해. 할인채가 뭐예요? 할인채. 할인채가 우리가 뭐예요? 자, 기부할 때 선이자를 떼고 미리 뭐예요? 선이자를 떼고 발행하는 거예요. 떼고 발행한 다음 나중에 만기에 원금만 갚는 거예요. 원금만 상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까지 원리금 금액 중에서 그 중에서 기간 동안에 이자에 해당하는 선이자를 뭡니까? 떼고 원금 이거 발행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나중에 만기에 원금만 상환하는 게 뭐다? 할인채죠. 그 다음 뭐요? 복리채. 복리는 복리이자가 붙는 거죠. 달리는 똑같은 이자가 붙는 거고 거치 분할 상환채 등이 있고, 그 다음 자 모집 방법에 따라서 보면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이 있습니다. 모집 방법에 따른 분류는 사무처와 공모처입니다. 모집 방법은 하는 것은 공모를 하느냐 사무를 하느냐. 공모채 우리 앞에 기억나죠? 사무채. 보통 앞전에 50인 미만에게 주식 발행할 때는 주로 사모, 50인 이상에게 투자자를 모집해서 주식 발행할 때는 주로 공모. 그죠? 이거죠. 자, 공모, 사모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밑에 보면 할인 발행, 그 다음에 액면 발행, 할증 발행이 있습니다. 이거는 발행 방법입니다. 발행 방법.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요 사채나 요 주식의 액면 금액이 지금 현재 10,000원입니다. 10,000원이라 할 때 그대로 발행하는 요 금액을 발행 가액이 얼마이면 10,000원이면 똑같이 10,000원으로 똑같이 발행하면 이는 뭐다? 액면 발행이고 만약 발행 금액이 만약에 11,000원이면 비싸게 발행했죠? 액면보다 많이 발행했으니까 이거는 할증 발행이고 그 다음에 자 지금 현재 만약에 9,000원 발행했다면 좀 싸게 발행했죠? 이는 할인 발행이 됩니다. 요때 요 액면 발행, 할증 발행, 할인 발행 자체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 이는 뭐예요? 말대로 액면 금리와 액면에 적힌 금리와 요 뭐예요? 시장 금리, 즉 다시 말하면 유효이자율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즉 시장 금리 차이에 의해서 이 자체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발행 방법입니다. 그래서 답은 뭐요? 3번이 되겠네요. 3번. 액면, 할인, 할증 발행은 이것은 어디에 따른 분류다? 이는 발행 방법입니다. 그 다음 이자 변동 여부에 따라서 금리 확정부 채권, 금리 변동부 채권 하는데, 금리 확정부를 보통 일반적에서는 뭐라 부르기도 하죠? 고정금리를 하고, 이때 금리 변동부가 주로 변동금리 이래서 부르기도 하죠. 고정금리, 변동금리. 금리 확정부는 주로 같은 말로 일반 고정금리, 금리 변동부는 저 그냥 변동금리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줄여서. 자, 봐두시고 이는 이자 변동 여부입니다. 한 번 정해진 이자가 만기까지 끝까지 쭉 가면 그는 변동금리, 그건 고정금리. 우리가 뭐 CD금리 등을 기초로 해가지고 기준금리에다가 나중에 기준금리가 바뀌어감에 따라서 금리를 바꿔가는 것은 뭐다? 주로 변동금리. 뒤에 하도록 하죠. 자, 한번 쭉 보시고 크게 간 건 아니고요. 자, 다음 3번. 발행 주체별 채권의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한번 봐보죠. 자, 그 밑에 보면 발행 주체에 따른 채권의 분류가 박스에 되어 있습니다. 보면 특히 국채가 있고 지방채가 있는데, 이 국채는 주로 국채법으로서 국회 동의를 요합니다. 주로 국민주택채권이라든지 국채관리기금채권이라든지 국고채권, 재정증권은 주로 국채에 들어가죠. 근데 지방채는 지자체별로 발행하는 건데, 예를 들면 도시철도 공채, 그 다음 도로 공채, 지역개발 공채, 그 다음 지역개발 공채,
상수도, 공채 이런 것은 다 지방채입니다. 공채가 들어가죠. 공채. 다음 특수법에 보면 특수채는 특별법에 의한 건데 비금융 특수채가 있습니다. 주로는 보통 우리 이름 잘 알고 있는 뭐예요? 전력공사 이런 거죠. 공사들이 하는 것은 주로 비금융 특수채고 주로 은행에서 하는 특수은행에서 하는 것은 뭐죠? 이거는요 특수금융채입니다. 근데 회사법에서도 보면 보세요. 자, 지방채를 놔두시고 특수채를 보면 자, 비금융 특수채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 특수채가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 이건 어디서 하는 거죠? 이는요 보통 이 특수채는 주로 보통 공사죠. 공사. 각종 공사에서 하는 거고 공사에서 보통 하는 거고 이는 주로 뭐예요? 이는 은행입니다. 은행. 금융권은 은행이죠. 특수은행들이죠. 은행에서 하는 거죠. 일반 은행에서 는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것도 말 그대로 특별법에 의해서 특정 산업 육성이라든지 특정 우리가 농산물 육성 등을 위해서 만든 은행이죠. 은행에서 하는 것은 특수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회사채가 있는데 이거는 특별법이고요. 자, 서서히 앞으로 할 게 나오죠. 회사채가 있고 회사채는 주로 이는 상법입니다. 상법에 관계되는데 여기 보면 여기도 특히 금융회사채가 있고 뭐 리스 같은 거 그죠? 리스채 이런 거 은행채 카드채 이런 거죠. 일반 회사채가 있습니다. 채가 있는데 주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는 주로 뭐예요? 이는 주로 또 2표식으로 발행됩니다. 2표식으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2표식으로 발행되고 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 금융특수채하고 이 금융특수채 있죠? 이거하고 금융회사채 이 두 개를 묶어서 보통 금융채다 이렇게 쓰기도 해요. 금융채다 쓰기도 합니다. 참고로 자, 정권 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정권 신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회사채 같은 경우 있죠. 회사채 같은 경우는 금융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특수채는 안정적이기 때문에 특수채 같은 경우는 정권 신고서의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한번 받으시면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정도는 좀 봐놓으세요. 그게 간단히 많이 아시는 거니까 받으시고. 자, 1번. 발행 주체별 채권의 분류에는 자, 말 그대로 국가 등이 발행하면 국채. 그 다음 지자체가 발행하면 지방채. 지방채는 주로 대부분 공채가 들어가죠. 공채. 그 다음에 자, 이표채. 이표채는 발행 주체가 아니죠. 이표채는 이자 지급 방식이죠. 이자 지급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표채는 이자 지급 방식이지 이것은 뭐예요? 발행 주체별 채권 분류가 아니다. 그래서 이표채는 발행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입을 쳐야 되겠죠. 이는 이자 지급 방식이고 그 다음에 특수채. 특수는 말 그대로 특별법에 의한 각종 공사나 은행들이 발행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법상 우리가 보통 회사 등이 발행하면 이건 뭐다? 회사채. 자, 그럼 1번이는 틀렸죠. 이표채를 가입을 쳐야 되겠죠. 근데 옳은 것이니까 일단 답은 아니죠. 국채는 국채법에 의고 자, 국회 동의를 받고 그 다음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으로서 국민주택채권, 그 다음 국고채권, 재정정권, 좋은데 통화안정증권이 있습니다. 통화안정증권은 금융특수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채가 아니라 금융특수채에 들어갑니다. 특수채에 들어갑니다. 요 통화안정증권은 그 밑에 우리가 특수채 보면 통화안정권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은행에서 발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화안정증권은 제외됩니다. 통화안정권은
국채가 아니라 어디 들어간다고요? 금융특수채에 들어갑니다. 한국에서 발행하는 겁니다. 자, 다음 특수채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한국전력, 지하철, 공사채권 다 좋습니다. 자, 근데 이건 주로 비금융 특수채겠네요. 자, 채권 발행 시에 정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앞전에 얘기했습니다. 요 특수채 같은 경우는 정권 요 정권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채 같은 경우는 정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특수채는 정권 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그 틀렸죠? 자, 정권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해야 되겠죠? 네 번째, 특수채에 속하는 금융특수채와 회사채에 속하는 금융회사채를 묶어서 금융채로 분류하게 한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금융특수채와 금융회사채를 묶어서 금융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한번 간단히 봐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 4번. 다음은 채권에 관련된 용어를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은 조금 한번 간단한 거니까 한번 좀 별표까지는 아니지만은 앞으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두시고 한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해두시고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4번은 좀 체크를 해두시고 좀 정리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채권의 경과 기간은 채권의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기간까지의 기간이다. 그럼 일단 채권이 예를 들어서 발행됩니다. 자, 발행되고, 자, 발행일이 예를 들어서 2014년 자 1월 1일입니다. 그 다음에 만기를 보니까 2018년 예를 들어서 12월 31일입니다. 그럼 채권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채권 발행부터 만기일까지. 자, 이때 요 기간을 우리가 보통 만기랍니다. 만기. 요 기간을 만기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를 만기랍니다. 만기. 그러면 1번 답은 틀렸죠. 1번은 뭐예요? 발행일부터 원금 상환이 이루어질 기간이니까 이게 만기죠. 만기. 이는 만기 되겠고 1항은 만기 됩니다. 근데 경과 기간은 이게 아니죠. 자, 채권의 지금 이제 발행 기간인데 이 채권을 예를 들어서 2010 예를 들어 7년 예를 들어서 1월 1일 날에 이게 매매했습니다. 매매를 했습니다. 이때 매매했다면은 요 발행일부터 매매일까지 요 기간을 경과한 기간 합니다. 경과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경과 기간은 어떠한다고요? 채권의 발행일 또는 매출로부터 매매일까지의 기간. 요게 뭐다? 경과 기간인 것입니다. 자, 그럼 틀렸고, 자, 채권의 액면 이자율은 채권의 만기까지, 자, 만기 단위 기간별 발생하는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 합계와 채권 가격을 일치시키는 우리가 할인율이다 해놨습니다. 보통 이걸 우리는 이걸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우리가 만기 수익률 또는 같은 말로 시장 수익률 또는 같은 말로 채권 수익률 또 같은 말로 이걸 내부 수익률 이렇게 쓰기도 해요. 보통 이게 뒤가 우리가 유효이자율에 관계되는 거죠. 그런데 액면 이자율은 이게 아니라 액면가에 적혀있는 수익률입니다. 액면에 표시된 수익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채 등이 있으면 사채 액면에 표시된 이자율 이걸 우리가 액면 이자율 또는 표시 이자율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액면에 표시된 이자율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 이것도 틀렸고요. 이거는 만기 이자율 또는 같은 말로 시장 수익률, 채권 수익률 또는 내부 수익률을 해야 됩니다. 자, 채권의 발행일은 채권을 최초로 신규 창출한 날짜를 말하고 매매일은 채권을 판매한 날짜를 말한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채권의 신용 등급에서 보면 나와 있네요. BB는 투자 적격 등급에 해당한다. 채권 신용 등급에서 등급을 보면 크게 우리가 AAA, 그 다음 AA, 그 다음 A, 그 다음 BBB, B, 그 다음 BB, 그 다음 B, B, 그 다음 보면, 그 다음에 우리 뭐야 또, 이 보면 B, BB, B, 그 다음 CCC, 그 다음 CC, 그 다음 C, 그 다음 D,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투자 적격은 어디까지 말한다고요? 투자 적격은 이때까지. 요까지가 투자 적격이에요. 요까지가 투자 적격이 됩니다. 요까지가 투자 적격입니다. 투자 적격. 그러니까 B 세 개까지가 투자 적격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투자 적격이라는 거고요. 적격이라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BB부터 해가지고 D까지. BB부터 D까지 들어가는 등급, 이거는 투기 등급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그냥, BBB까지만 투자 적격이고, BB부터 D까지는 다, 투기 등급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항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은 개념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두시고 간단하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을 놓으면 간략히 놓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볼 필요는 없다. 다 해설했으니까 봐두시고. 자, 문제 5번. 우리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국채 관련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해놨습니다. 자, 이것도 크게는 보지 마시고 간단히 봐놓으세요. 국채 발행 통합 제도는 지표 채권으로서의 유동성과 거래 연소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른 개념상 문제입니다. 만기와 표면금리 등이 똑같은 동일 종목의 국채를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면 만기하고 표면금리가 계속 달라지면은 유동성과 거래 연소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기가 5년이면 5년, 만기 5년에 액면금리가 만약에 4%든 4% 이걸 계속적으로 똑같이 발행한 이런 것을 국채 발행 통합 제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봐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채 발행 통합 제도의 목적은 뭐다? 유동성과 거래 연소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한다. 이것 좀 봐두시고. 그 다음 말도 국채를 발행을 통합한다. 똑같이 만기와 금리를 똑같이 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국고채 원금 이자 분리 제도는 원금 부분하고 이자 부분을 분리해가지고 각각의 채권으로 유통할 수 있는 제도이며 재투자 위험의 방지와 거래기법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이다. 한 번 넣으시고 국고채, 그러니까 국고채의 원금과 이자를 분리하는 겁니다. 그 다음 국고채 교환 제도는 고정금리부 장기 국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 위험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다 해놨습니다. 자, 이거는 국고채 교환 제도는 그 밑에 해설의 니은을 보면, 자, 유동성이 낮은 기발행된 국고채를 신규 발행 지표의 국고채와 바꿔주는 거예요. 국고채를 말 그대로 국공채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국공채를 새로운 국공채로 바꿔주는 것을 말한다? 말도 교환 제도예요. 근데 고정금리부 장기 국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을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인플레이션 위험을 감소시키는 목적이라는 것은 물가 연동 국고채권입니다. 물가 연동 국고채권. 물가 연동 국고채권입니다. 일명 말도 물가에 연동해가지고 국고채의 금리를 바꿔나가겠다는 겁니다. 일명 변동금리죠. 그 시험 치면 고정금리에서 오는 인플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놓으면 다 변동금리를 보면 됩니다. 변동금리. 다음 답은 3번이 되겠고, 자, 물가 연동이 변동금리입니다. 다음 국채 조기 상환 제도는 유동성 저하를 방지하고 만기 분산을 통해 가지고 재정 부담이 일시에 발생할 수 있는 차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말 그대로 국채 조기 상환 제도는 만기 전에 국고채를 뭡니까? 상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 전에 청구할 수 있고 만기 전에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만기 한꺼번에 국공채를 상환하려면은 자금 부담이 많이 가겠죠. 그래서 만기 요 자체를 분산을 통해 가지고 쭉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동성을 저하를 방지하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5번은 국채 관계된 것을 한번 모아둔 거니까 이거는 크게는 보지 말고 그 말 속에 다, 그 개념 속에 다 말 뜻이 있습니다. 이기 때문에 개념과 말 뜻을 보면서 조금 5번은 참고로 봐주세요. 참고. 그래서 개념과 해설을 간단히 보면서 이 개념 속에 말 뜻이 있기 때문에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다음 보기는 채권의 이자 지급 방식별 분리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속에 들어갈 채권의 종류가 차례대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 되어 있습니다. 요 6번은 한번 별표 쳐도 됩니다. 6번은 별표. 6번은 별표를 해주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해진 기간마다 이자를 주기적으로 탁탁탁 지급하고 만기에 원금을 일시불로 지급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6개월 단위로 되어 있다면 6개월마다 이자를 주고 나중에 만기에는 원금만 딱 갚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이표채라는 겁니다. 이표채라는 겁니다. 이표채. 그 다음 만기 금액을 단위로 할인해갖고 발행하고 만기 이전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만기에 원금만 지급합니다. 이게 할인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인채의 제일 준 애가 주로 뭐다? 이게 말 그대로 주로 이 할인채의 제일 준 애가 바로 뭐다? 이게 선이자를 떼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선이자를 떼고 하는 게 보통 할인채입니다. 할인채. 선이자를 떼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요? 발행할 때 선이자를 떼고 발행을 하고 나중에 만기에는 원금 갚는 게 뭐다? 할인채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으니까 한번 봐두시고. 자, 7번. 변동금리부 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해뒀습니다. 자, 이게 변동금리부 채권이 나왔는데 앞에 제가 이 고정금리부 채권이 있고 고정금리 채권은 금리가 예를 들어서 7%딱 정해지면 이 7%가 물가 변동에 관계없이 변동에 관계없이 일단 발행 후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발행 후에는 물가 변동에 관계없이 그대로 7%가 쭉 만기까지 적용되는 것은 고정금리입니다. 근데 실제로 인플레가 발생하면 어떤 인플레? 예기치 못한 인플레가 발생하면 자, 이 채권자들은 그대로 인플레 위험을 부담해야 됩니다. 을 발행해야 됩니다. 즉, 나중에 이게 인플레 발생해가지고 이부터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플레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요 위험 부담 자체를 제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여기 나와 있는 변동금리부 채권이라는 겁니다. 금리부 채권이라는 겁니다. 보통 변동금리부 채권은 보통 줄여서 약어로 보통 FRN이라고 부릅니다. FRN. 유연한, 그죠? 금리죠. 입니다. 근데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변동금리부를 정할 때 보통 우리가 기준금리에다가 신용 등을 고려해가지고, 신용 위험을 고려해가지고 주로 여기 나와 있는 가산금리를 정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용, 위험 등을 반영한 겁니다. 주로 보통 기준금리는 보통 지표금리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로 CD금리를 많이 씁니다. 양도성, 예금도성 금리 있죠? 요 CD금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은 요 자체를 정해 나가는데,
요거는 신용위험은 발행이 되기는 한 번에 끝납니다. 한 번에 정해지고, 한 번에 여기는 정해지고, 한 번에 지정됩니다. 지정이 되고, 요거는 주로 이자율 조정 주기마다, 이자율 조정 주기마다 여기 나와 CD금리에다가 요 나중에 가상금리 더해가지고 금리 바꿔 나가는 겁니다. 주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3개월 단위 CD금리를 많이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3개월 단위 같으면은 3개월마다 뭐예요? 3개월 단위로 결정된 CD금리에다가 요 가상금리를 더해서 결정돼 가는 겁니다. 자, 한번 봐두시죠. 자, 기준금리의 변동에 따라 이자율 조정 주기 단위로 금리가 변동하는 채권이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요 변동에 따라 이건 이자율 조정 주기가 3개월마다 이렇게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추가하는 형식으로 이자율이 정해지는 채권에 해당된다. 이 말이죠. 앞전에 그대로입니다. 자, 기준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서 결정되는 구조이다. 이 말이죠. 다음 기준금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국내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CD금리를 주로 많이 이용하고 주로 국제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보통 리버금리를 많이 적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되겠죠. 발행회사의 신용위험이 크면 클수록 상대적으로 기준금리는 아닙니다. 기준금리는 CD금리이기 때문에 아니고 주로 뭐가 된다? 가상금리가 높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발행인의 신용위험을 고려하는 것은 뭐다? 가상금리예요. 자, 한번 받으시고 그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오늘은 자 지금 현재 15강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나중에 다시 16강부터 들어가도록 하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